공간도형, 공간좌표, 대단원 교과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평면의 결정 조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5번은 아닙니다. 2번. 다음 전개도로 만든 정팔면체에서 서로 평행한 면끼리 짝지은 것은? 전개도로 정팔면체를 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리을하고 미음을 경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A라고 놓고 A에는 A를 중심으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점을 F라고 놓겠습니다. 이 점을 F라고 놓겠습니다. F를 중심으로 삼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모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A를 중심으로 삼각형 4개가 모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A를 중심으로 삼각형 4개가 모이면 사각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사각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점을 B라고 하면 접었기 때문에 A를 중심으로 접었기 때문에 이 점이 B입니다. B라고 놓겠습니다.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현재 기역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AC를 기준으로 기역과 인접해 있는 삼각형 니은을 만듭니다. A, B, C, D, D라고 놓겠습니다. 자, 니은 옆에는 디귿이 있습니다. 디귿 옆에는 리을이 있습니다. 현재 리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의 한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라고 놓겠습니다. 이 점을 E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부분은 끝났고요. 오른쪽 부분 삼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F를 중심으로 모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이 점이 2입니다. 그러면 B 역시 오른쪽도 F를 중심으로 삼각형 4개를 모으면 사각뿔 모양이 나오겠죠. 사각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겠습니다. F를 중심으로 삼각형 3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BEF 삼각형 BEF가 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미음. 삼각형 BEF가 미음이 됩니다. 미음 옆에는 비읍이 있겠죠? BCF 삼각형 BCF가 비읍이 되겠습니다. 비읍 옆에 시옷 삼각형 CFD CFD가 시옷. 나머지 하나 삼각형 EDF가 이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평행한 면, 기역. 서로 평행한 면을 찾아야 됩니다. 기역은 삼각형 ABC입니다. 기역은 삼각형 ABC. 삼각형 ABC가 기역입니다. ABC와 삼각형 O
이겁니다. O. 서로 평행한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 ABC와 O는 삼각형 DEF. 삼각형 DEF는 서로 평행합니다. 네,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니은, 리을 평행하지 않고요. 디귿, 시옷 평행하지 않고요. 리을, 미음 붙어있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비읍, 시옷 나란히 붙어있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3번.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은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그리고 조건에 맞게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네, 직육면체를 그려주세요. 1번. L과 M이 수직이다. L을 이렇게 잡고 M을 이렇게 잡으면 수직입니다. M과 N이 수직이다. 이번엔 N을 M과 수직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L과 N이 평행이다? 네, 아닙니다. 2번. 역시 직육면체를 그려주세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L과 알파가 평행하다. L을 이렇게 놓고 알파를 바닥으로 하면 L과 알파는 평행합니다. M과 알파가 평행하다. M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M과 알파도 평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L과 M이 평행한 것은 아닙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그려주세요. 네, L과 알파가 수직이다. 바닥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기둥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L과 알파는 수직입니다. M과 알파가 수직이기 때문에 역시 기둥 중에 하나가 M이 될 겁니다. 기둥 중에 하나가 M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L과 M이 평행합니다. 네, 3번은 맞습니다. 4번과 5번은 틀리게 되는데 다 해보십시오. 4번. 네, 대표적인 삼수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 선의 발입니다.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직선 AB에 내린 선의 발을 H라고 하자. AP는 7, AH는 2 루트 6, OH는 3일 때 PO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고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두 개가 수직이면 PH와 AH가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PH의 길이는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6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49 마이너스 64, 24는 루트 25, 즉 5가 됩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 POH에서 X에 해당하는 PO는 4가 됩니다.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 B는 각각 서로 수직인 두 평면 알파, 베타 위에 있고 알파와 베타는 현재 수직입니다. 점 P는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L 위에 있다. 직선 L과 두 직선 PA, PB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각각 60도, 45도일 때 두 직선 PA, PB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네, 먼저 A에서 교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H라고 하겠습니다. H에서 PB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H에서 PB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놓겠습니다. AI와 PB가 수직입니다. 네, 다시 보세요. PAH 지금 알파 베타가 수직이기 때문에 AH는 평면 베타와 수직입니다. AH는 평면 베타와 수직입니다. 이 수선의 발에서 PB의 수선의 발을 또 내렸습니다. 그럼 결론 AI와 PB가 수직입니다. 우리는 AP와 PB가 이루는 이각의 코사인 값이 궁금한 겁니다. 자,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PI를 1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IH도 1입니다. 90도, 45도, 45도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PH는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AH는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6이 되고 AP는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2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는 2루트 2죠. 2루트 2, 밑변은 1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이므로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6번 밑면인 원의 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12인 원기둥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을 지나고 다른 밑면의 둘레의 한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지금 진하게 색칠된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사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입니다. 따라서 AB라고 한다면 AB의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하면 루트 144 더하기 25는 루트 169이기 때문에 13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값이 13분의 5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정사형을 시킨다면 반원이 나올 겁니다. 반원이 나옵니다. 구하려는 넓이는 정사형을 시키면 반원이 되죠. 반원의 넓이를 S'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원이 되겠습니다. 자, S'은 구할 수 있습니다. S'은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파이 R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25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S 코사인 세타가 S'이 나오기 때문에 S는 코사인 세타분의 S'을 하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5이므로 역수를 취하면 5분의 13. S'은 2분의 1 곱하기 25파이입니다. 따라서 2분의 65파이가 됩니다. 2분의 65파이. 네, 다시 쓰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3 곱하기 5, 65파이가 됩니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지면 위에 떠 있다. 태양 광선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이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사형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사형은 빛이 물체에 수직으로 비쳤을 때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물체에 수직으로 비쳤을 때의 그림자가 정사형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수선의 발이라고 했죠. 정사형은 수선의 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때 정사형을 이용하려면 빛이 물체에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그림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ABC라고 하겠습니다. 30도, 각 B가 30도이므로 각 C는 60도입니다. 네, 그리고 AC를 평행이동해 보겠습니다. AC를 평행이동해 보겠습니다. AC를 평행이동해서 A', B'이라고 한다면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그림자,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가 S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S를 수선의 발을 다 내린다고 생각하십시오. S를 수선의 발을 다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수선의 발을 다 내리면 정사형은 녹색이 되겠죠. 녹색. 이게 정사형입니다. S'. 그리고 이루는 각은 현재 60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림자의 넓이는 그림자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그림자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풍선의 단면인 원의 넓이가 됩니다. 풍선의 단면인 원의 넓이가 됩니다. 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9의 풍선의 단면인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따라서 그림자의 넓이 S에 해당하는 그림자의 넓이는 2파이가 됩니다. 정사형이 빛을 수직으로 내리쬐었을 때의 그림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정사형이라는 얘기는 그 물체의 수선의 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각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해서 평면 MNOPQR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육각형이죠. 이 정육각형과 평면 사각형 A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네, 정사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MNOPQR의 넓이를 S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6개 모인 거기 때문에
삼각형을 하나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 하나를 구해서 6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가 2이기 때문에 E5의 길이, N2의 길이는 1이고 N5,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런 삼각형이 6개 있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3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육각형을 정사형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각형을 사각형 ABCD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BCD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 ABCD. 우선 MR은 그대로 MR일 겁니다. MR. 그리고 OP. OP는 정사형을 하면 AB의 중점, 네. 그리고 BC의 중점을 지나는 선으로 내려올 겁니다. AB의 중점, BC의 중점을 지나는 선으로 OP의 모든 점들이 정사형 될 겁니다. 네, 그리고 ON은 AB의 중점, M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M이 또 있네요. S, AS로 올 거고요. PQ는 TC로 올 겁니다. 네, 결론. 정사형은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사형된 넓이를 S'이라고 한다면 S'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2개만 빼주면 됩니다. 정사형된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정사각형에서 2개 빼줄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 높이가 1인 삼각형. 그러면 3이 됩니다. 따라서 S 코사인 세타가 S'이 되기 때문에 3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3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9번) 점 A의 XY, YZ, ZX 평면위로의 정사형을 각각 B, C, D라고 하면 네. 점을 정사형 시키겠습니다. XY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XY만 남고 Z는 0이 됩니다. XY만 남고 Z는 0이 됩니다. YZ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YZ는 그대로고 X만 0이 됩니다. ZX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Z, X는 남고 Y는 0이 됩니다. 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서 X좌표끼리 더하고 3분의 X좌표, Y좌표, X좌표끼리 더하고요. 3분의 Y좌표끼리 더하고요. 3분의 Z좌표끼리 더합니다. 이때 A, B, C라고 하면 무게중심의 X성분, Y성분, Z성분을 네. A, B, C를 다 더하면 3분의 10이 됩니다. 세 점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점 C가 그리는 도형은 원이다. 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그런데 AB는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점 C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A는 4, 7, 3. B는 2, 마이너스 1, 5. C는 어디 있을까요? C는. 네, C가 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 위에 있을까요? 네. C가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는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높이와 같아지는 이 원위에 있다면 네, ABC가 정삼각형이 되겠죠. 여러분 AB를 축으로 잡고 C라는 아이를 돌려보십시오. AB를 축으로 잡고 C라는 아이를 돌려보십시오. 그 위에 그 원 위에 C가 있다면 ABC는 언제나 정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원의 중심은 AB의 중심, AB의 중점에 있습니다. AB의 중점을 찾으시면 이게 원의 중심이 됩니다. (2분의 4 더하기 2) 2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1 2분의 3 더하기 5 계산하시면 3,4 3,4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루트 4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5의 제곱이므로 루트 4 더하기 88의 64 더하기 4 루트 72는 6 루트 2가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6 루트 2인 정삼각형의 높이, 즉 원C의 반지름 높이는 2분의 루트 3 A 한 변 따라서 3 루트 6이 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 루트 6입니다. 11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가 XY 평면에 의하여 일대 M으로 내분될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AB가 있는데 A는 1, 마이너스 3,2 B는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입니다. 이 선분이 YZ평면에 의해서 YZ평면에 의해서 일대 M으로 내분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수 M의 값. 네, 여러분 YZ평면은 X가 0이라고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대 M 내분점을 구해서 그 점의 X좌표가 0이다 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 A라는 점 1, 마이너스 3,2 B라는 점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를 일대 M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할 건데 다 안 구하셔도 됩니다. X좌표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 X좌표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분 AB가 YZ평면에 의해서 1대 M으로 내분된다고 했기 때문에 X좌표가 0이 나와야 됩니다. 내분점 구해보겠습니다. 몇 대 몇을 더하시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M 이 X좌표입니다. 따라서 M은 3이 됩니다. 12번 9의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과 그때의 부피를 구하시오. 먼저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들어간 식끼리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y가 들어간 식끼리 정리하면 y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z가 들어간 식끼리 정리하면 z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나머지 2k까지 써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3의 제곱만 남기고 다 이항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 됩니다. 9의 부피가 최소가 되려면 9의 반지름이 최소가 되면 됩니다. 현재 9의 반지름은 루트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k가 1일 때 반지름의 최소값이 루트 9, 즉 3이 됩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신가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6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9의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값은 1이고 그때 9의 부피는 36파이입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0,0,2인 원뿔과 9가 있다. 9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9의 식을 정리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은 1. 즉 중심이 00 마이너스 1인 이고 반지름이 1인 9가 있습니다. 점 A와 9의 중심 C를 지나는 평면으로 원뿔을 자른 단면이 항상 그림 이와 같이 원이 삼각형에 내접할 때 원뿔과 9의 교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네, 그림 1에서 지금 원뿔과 9의 교선은 이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원뿔과 9의 교선은 원뿔과 9가 만나는 선으로 요 교선의 길이, 이 원의 원주의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 반지름을 구해서 원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 A와 9의 중심 C를 지나는 평면으로 원뿔을 자른 단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부분이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2R.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9의 반지름이 1이었고 지금 A부터 C까지의 거리가 C의 좌표가 00 마이너스 1 A의 좌표가 00 2이기 때문에 AC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루트 3의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Z좌표만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이기 때문에 거리는 3입니다. 네, 바로 AC의 길이는 3이 됩니다. 따라서 C에서 변에 내린 선의 발을 H라고 하면
AH의 길이는 루트 8, 2루트 2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반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네, 반지름의 길이 삼각형의 넓이 이용하겠습니다. 삼각형 ACH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에서 2루트 2 곱하기 1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R이 2루트 2이기 때문에 R은 3분의 2 루트 2입니다. 따라서 2파이 R이 원둘레인데 2파이 곱하기 3분의 2 루트 2를 하시면 3분의 4 루트 2 파이가 됩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 내부에 밑면이 정육면체의 한 면과 합동이고 밑면이 정사각형이란 얘기겠죠. 옆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사각뿔이 들어있다. 평면 OEH와 평면 AH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네,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정사형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각형 OEH가 있는데 O에서 밑변 EH에 선해발을 내리겠습니다. 정삼각형이므로 선해발은 EH의 중점에 오겠죠. EH의 중점에 올 것입니다.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각뿔에서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만나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네, 따라서 이 점을 n이라고 한다면 mn의 길이는 1이고 ON의 길이가 O에서 AEHD로 선의 발을 내린다면 이 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ON의 길이나 HM의 길이나 같아지겠죠. 우리는 두 면이 이루는 각, 이 사이에 각을 구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각 HMO를 세타라고 놓은 겁니다. 각 HMO가 바로 세타입니다. HMO가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네, 지금 OM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1을 하면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 ON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15번) 두 점에 대하여 PA 대 PB는 3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우선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B를 만족하므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쓰겠습니다. 3PB
이 PA의 길이. 양변을 제곱해도 같습니다. 9 PB의 제곱은 PB의 길이의 제곱은 4 PA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PB의 길이는 P라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면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PB의 길이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공간이기 때문에 Z까지 놓겠습니다. 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놓겠습니다. 공간이기 때문에 P의 좌표를 X, Y, Z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PB의 길이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고 4배의 PA의 길이의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9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5X제곱 4, 9, 36 4, 9, 36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 항에 9를 곱하면 9x제곱 플러스 4, 9, 36x 플러스 4, 9, 36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9z제곱 4x제곱 마이너스 6, 4, 24x 플러스 4, 9, 36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4z제곱 36은 똑같으니까 없애시고요.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5x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5z제곱은 0이 됩니다. 5로 각 항을 나누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0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0은 66의 36. 즉 중심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밝혀졌습니다.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9입니다. 중심이 6, 0,0 반지름이 6인 9가 나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6인 9가 나옵니다. 우리는 9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S라고 놓겠습니다. 4 파이 R의 제곱입니다. 9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4 파이 R의 제곱. 따라서 4 파이 R의 제곱을 하면 4파이 곱하기 36이기 때문에 144파이가 됩니다. 오른쪽 원뿔은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높이가 10인 원뿔입니다. 이 원뿔의 꼭지점 O와 옆면 위에 2점, AB에 대하여 두 선분 OA, OB의 원뿔의 밑면으로의 정사형을 각각 선분 OA', OB'이라고 하자. O'A'A'의 길이는 2, O'B'의 길이는 3, 그리고 이루는 각은 A', O', B' 직각입니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공간 도형 문제를 풀 때 공간 좌표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A', O', B'이 수직이기 때문에 X축, Y축, Z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O'를 Z축으로 놓겠습니다.
O'A'을 X축으로 놓겠습니다. O', B'을 Y축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정사형이기 때문에 A, O, B, B'은 서로 평행합니다. 네.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 A, B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삼각형의 닮음 이용하겠습니다. OA를 연장한 A가 원뿔의 옆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OA를 연장하면 밑원과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OB를 연장해도 밑면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C라고 놓겠습니다. D라고 놓겠습니다. 삼각형 OC, O'에서 닮음을 쓰겠습니다. 삼각형 OC, O'에서 닮음을 쓰겠습니다.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였기 때문에 여기는 3입니다. 3대 X라고 놓겠습니다. 네, 3대 X는 큰 삼각형 OC, O'에서 5대 10. 따라서 5대 10은 1대2죠. 따라서 X는 6이 됩니다. 이 길이는 6입니다. 네,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쓰겠습니다. 네,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2입니다. B'을 Y라고 놓겠습니다. 2대 Y는 5대 10, 즉 1대 2이기 때문에 Y는 4가 됩니다. 이 길이는 4입니다. 그렇다면 A의 좌표는 X좌표가 2, Y좌표는 0, Z좌표는 6이 되고 B의 좌표는 X좌표는 0, Y좌표는 3, Z좌표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면 루트 계산 마치겠습니다. 루트 4 더하기 9 더하기 4이므로 루트 17이 됩니다. 루트 17이 됩니다. 17번 9가 직선 L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9의 중심을 C라고 하자. A, B의 길이가 6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9의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들어간 한 길이 정리를 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 Y가 들어간 식끼리 정리를 하면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Z가 들어간 식끼리 정리를 하면 Z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나머지 마이너스 2까지 써줍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숫자를 모두 오른쪽으로 넘기면 16입니다. 따라서 이 9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이 4인 9가 됩니다. 근데 이 9가 직선 L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9의 중심을 C라고 하자. C가 1, 마이너스 2, 3입니다. 근데 A, B의 길이가 6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지름이 현재 4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손의 발을 내리면
AB가 6이므로 여기 H라고 하겠습니다. HB는 3 나오고, 네, 우리는 높이가 필요합니다.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높이를 구하면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16 마이너스 9를 하면 루트 7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7, 즉 3 루트 7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단원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